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청편.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스마트폰 하면은 뭐 LG, 뭐 삼성, 뭐 애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 들어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바로 펜텍의 스카이입니다. 네, 우리 추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이 스카이 브랜드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스카이의 부활을 알리는 착한텔레콤의 박종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타뉴스 구독자님들. 저는 착한텔레콤의 박종일 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요. 쭉 좀 찾아봤어요. 대표님에 네. 대해서. 부끄럽네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 저희 베타뉴스 팟캐스트에도 출연을 하셨던 네, 경험이 맞습니다.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또 지금과는 또 소속이 다른 또 소속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셨었는데 네네.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세요? 저는 원래는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네. KT라는 통신사에서 근무했었고, 그 이후에 대우증권에서 모바일 금융 관련한 업무를 할 때, 네. 그때 아마 이직 대표님과 연이 닿아서 그때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것 같고요. 네. 그게 한 5년 전, 6년 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고, 지금은 창업한 지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베타뉴스와 인연이 깊은 박종일 네. 대표님이시네요. 네. 우리 베타뉴스의 유튜브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잘 보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중고 휴대폰 하면 착한텔레콤을 빠질 수가 없을 텐데 중고폰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간략히 해주세요. 네, 중고폰이라고 하면 제가 중고폰을 하게 된 것이 한 이제 4년 정도 됐는데요. 네. 이 중고폰이라는 것은 휴대폰 유통에서 자급제 단말 유통의 커다란 그 카테고리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통신사 매장에 가서 핸드폰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됐지만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 자급제, 즉 고객은 인터넷이나 혹은 일반 상점에서 이 공기계를 그대로 구매하고 네. 원하는 통신사에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인데요. 네. 뭐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독 일본 이 두 나라만이 네.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너무 보편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이 아닌 단말기 자급제 유통을 해보자라고 해서 하게 되었고요. 단말기 자급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정말 새 폰을 공기계에 그대로 유통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려면 제가 핸드폰을 만들어야 돼요. 창업 초창기에는 제가 핸드폰을 만들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와중에 신규 단말기 개발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결국엔 이번에 이제 스카이 브랜드를 제가 독점 라이센싱 하면서 스카이 브랜드의 휴대폰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박수를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휴대폰에는 참 관심이 많은데요. 네. 하지만 중고폰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현재 중고폰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중고폰 시장에 대한 규모는 제가 작년 초에 네. 분석한 자료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 연간 거래량은 한 1,050만 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거래 금액으로는 1조 7천억 원 정도 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인데 네. 제가 처음에 중고폰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직도 음성화되어 있는 유통이 많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제 양성화되고 활성화시켜보자라는 저희 사업의 목표를 계속 세웠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중고폰 시장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순히 이제 사고 파는 구조뿐만이 아니라 네. 휴대폰을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지금도 중고 휴대폰을 새 폰처럼 약정을 걸어서 영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뜰폰 사업자들과 함께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또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중고폰에 관해서 또 궁금한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럼 중고폰으로 판매되는 기준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고폰을 보통 이제 취급하다 보면 네. 등급을 나눠야 되고요. 네. 가장 좋은 건 저희가 뭐 S급, A급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네. 기능이 정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B급 이상이 기능이 정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코스메틱이라는 이제 외관 검수를 합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중고 자동차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엔진이나 이런 내연기관이 정상적이냐, 네. 그리고 나서 외관이 깨끗하냐에 따라서 네. 값어치가 다르게 되고요. 네. 그리고 기능이 일부 불량이 있다거나 외관에 파손이 있게 되면 네. C등급 이하로 분류를 해서 네. 국내에서 유통되기보다는 해외로 유통을 넘기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왜 해외로 보내냐면 네. 국내에서는 유독 이 휴대폰을 수리하거나 네. 보통 사설 수리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한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합법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로 그러한 중고폰이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데 그러면 중고폰은 AS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중고폰은 네. 삼성 단말기면 삼성 서비스센터에 가시면 되고요. 아. 애플 단말기는 애플 서비스센터에 가시면 되고 네. 그게 이제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구매하신 곳에서 1차적으로 AS를 문의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구매한 지 14일 혹은 한 달 이내에 불량이 발생하면 네. 교환을 해드리거나 그런 방식이고요. 중고 자동차도 똑같죠. 각 그 유통하는 중고차 유통 상가에서는 각 회사마다 그 AS 기간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럼 보통 그 중고폰의 사용 기한, 그 교체 시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중고폰이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출시된 지 1년에서 2년 된 폰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네. 갤럭시 S8, S9 네. 그리고 갤럭시 노트 8이 출시된 지 한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한 단말기가 최초에 출시했던 가격의 30에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반값이나 혹은 3분의 1 값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중고폰을 저렴하게 공기계 형태로 구매하시고 네. 그리고 통신료는 요즘에는 자기가 단말기를 갖고 가면 네. 요금 할인 25%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약정 25% 할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네. 뭐 중고폰 싸게 구입하시고 통신비도 25%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저렴한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을 이용하시면 네. 가장 저렴한 통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통해서 또 중고폰이나 알뜰폰 구매에 대해서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스카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스카이 브랜드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반가웠어요. 왜냐면 저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 스카이 브랜드가 어떤 형태로 출시가 되는지 또 이 네. 브랜드의 복귀를 또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또 네. 궁금해요. 저희가 스카이라는 브랜드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네. 30대 이상의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절반 이상은 한 번쯤은 다 사용을 해보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막강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자산이 사실은 크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소중한 브랜드 자산이 안타깝게도 계속 이제 잊혀져 가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펜텍 스카이는 2016년 하반기에 IM100이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고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저희 역시도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면서 계속 신규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네.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펜텍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오랫동안 협상을 해서 네. 저희가 브랜드에 대해서 독점 라이센싱을 하고 네. 국내 서비스 센터는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잔여 인력 일부를 저희가 이제 영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네. 저희가 이 사업을 맡게 됐고요. 네.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스카이 브랜드의 무선 이어폰 스카이 핏 프로를 출시를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매달 1개에서 3개 제품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중간에 네. 스마트폰과 폴더폰 네. 제품들이 나오게 돼서 이 모바일의 휴대폰과 모바일 주변 기기 시장으로 이 스카이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몇 종 정도 나와 있고 또 네. 어떤 제품들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처음으로 나왔던 제품이 무선 이어폰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 끈이 없는 코드리스 개념의 무선 이어폰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요즘에 뭐 운동하러 가면 끈 있는 이어폰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없죠. 할 정도로 네.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1월달에 출시한 제품은 스카이핏 프로라는 제품이고 네. 조만간 저희가 새로운 화이트 버전의 제품이 나옵니다. 우와. 예, 디자인이 하얀색에, 너무 네. 예뻐요. 네. 네, 심플하고 또 예뻐요. 이 하얀색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출시 일정을 같이 못 맞췄습니다. 하얀색. 하얀색이 있으면 네. 빛샘 현상이나 네. 혹은 빛샘을 막고자 했더니 전파가 또 약해져서 결국에는 휴대폰에 사용하는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네. 만들다 보니까 블랙 버전에 비해서 3개월 정도 출시가 늦게 나오고 조만간 이제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펜텍 스카이의 마지막 제품이었던 아이엠백의 골드와 화이트 컬러를 그대로 승계한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골드도 같이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여요. 네,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일반 무선 이어폰이 한 6mm 내외의 드라이버, 그러니까 이 크기를 말하는데요. 네, 네, 네. 이 제품은 8mm로 이 대구경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큰 사이즈에서 이 중저음이 더 강한 음질도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은 네. 높게 평가를 하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4월달에 공개한 제품이 이 네. 무선 충전 패드인데요. 요즘 이 무선 충전 패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무선 충전 기능을 채택하면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동시에 2대가 충전이 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충전이 되는 제품은 기존에도 여러 나왔습니다만 네. 위치를 찾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가득이 5개의 코일을 넣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5개의 코일을 넣었고요. 이 방식의 모티브는 사실은 애플의 에어파워라는 무선 충전 네. 기술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코일을 늘려서 전면에다 설치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제조사랑 협의를 해서 네. 그렇게 새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애플의 에어파워는 내부적인 품질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서 출시가 돌연 취소가 됐죠. 그래서 저희 제품은 네. 품질 확보가 되어서 이제 5월 중순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네. 현재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지에서 네. 미리 사전 예약 형태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옆에 이 폴더폰도 또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 하얗죠? 네. 이 패드의 하얀색을 구현하기 위해서 네. 이 소재도 저희가 새로 거의 제작을 했어요. 기존의 블랙 제품은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네. 이 전자 제품을 하얀색으로 만든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그러네요. 네. 저는 그냥 하얀색, 검은색 뭐 선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또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군요. 하얀색도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 여성분들이 그 립스틱 색깔이 핑크가 그렇죠. 하나의 핑크가 아니듯이 없죠, 아니죠. 네. 네. 하얀색도 그냥 하얀색이 아니어서 네. 저희가 고생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이제 6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출시하는 폴더폰입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스카이폰을 가장 많이 쓰셨던 분들이 2000년 초 중후반 때에 이 폴더폰 형태의 이 폼팩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고요. 네. 저희가 6월 달 정도면 폴더폰 1개와 그다음에 스마트폰 1종이 같이 출시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 보시면 너무 반갑네요. 네. 굉장히. 와, 스마트폰. 와, 정말 이 그립감도 굉장히 반가워요. 네. 그렇군요. 사실 폴더폰 하면은 뭐 휴대폰, 휴대폰 하면 효도폰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사실 좀 강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들에게는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휴대폰이 좀 다양한 형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스마트폰만 출시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러한 폴더폰, 피처폰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용하는 층이 한 10%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의 제조사에서는 이 폴더폰에 대한 개발을 좀 소극적으로 합니다. 네. 실제로 이 폴더폰이 스마트폰보다 만드는 게 훨씬 힘들어요. 정말요? 네. 우와. 이 외관을 만드는 금형도 네. 스마트폰은 몇 세트가 필요 없습니다. 딱 네.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2배가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그 개발 비용도 일반 스마트폰보다 이 폴더폰의 개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국내에서만 이렇게 꼽히는 폴더폰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은 바 형태 쓰거든요. 네네네. 옛날에 그 노키아 스타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폴더폰, 플립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플립폰의 디자인도 저희가 새로 만들고 이 중간에 연결하는 힌지나 이런 부분들도 네.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연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폰을 주로 사용하실 분들은 네. 지금 이제 30, 40대 스카이 브랜드를 많이 아시는 분들의 네. 부모님과 아, 혹은 네. 그들의 자녀분들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네.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보니까 또 펜텍과 손을 잡고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착한텔레콤은 어떤 부분을 수행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펜텍에서는 국내 사업은 착한텔레콤이 온전하게 이제 맡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펜텍은 현재는 이제 특허 자산 매각과 네. 그런 이제 브랜드 사업으로 네. 이제 맡게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펜텍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펜텍에서 예전에 근무하셨던 연구진들이 꽤 많이 또 창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분들이랑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국내에서 소비되는 휴대폰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온 그 브랜드들이 정말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 스카이 브랜드는 어떤 차이를 좀 둘 것인지 또 궁금해요. 네, 최근에 이제 휴대폰 시장을 보면 국내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이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중국 브랜드인 화웨이나 샤오미, GT 등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스카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그 중국 브랜드들의 확산을 좀 막아보자라는 네. 생각이고요. 저희가 초창기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경쟁하겠다라는 생각은 어렵고요. 네. 하지만 중국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저희 스카이 브랜드가 한번 막아보자. 네.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로 해보자. 네. 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휴대폰의 제조는 현재는 대부분 뭐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생산을 하게 되지만 네. 이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생산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카이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좋은 휴대폰들을 잘 개량 개선해서 제가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스카이 브랜드를 정말 반가워하시는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럼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다양한 채널로 또 다가갈 것인지 궁금해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휴대폰은 스마트폰과 폴더폰은 기존에 휴대폰을 구매하시는 것처럼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급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듯이 휴대폰을 네. 공기계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고 네. 이미 저희는 중고 휴대폰이나 이런 폰을 가지고 이미 몇 년 동안 유통을 해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쉽게 만나실 수 있는 뭐 11번 가나 쿠팡이나 G마켓 같은 곳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구매하실 때 최저가 검색하시면 네. 각 사이트에 할인 쿠폰을 잘 활용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더 자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 또 궁금한 점들이 좀 있어서 대표님께서 또 KT에 다니시다가 또 네. 증권사에도 다니시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통신 관련 사업으로 이어져 와서 확장을 해 가고 계시는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점들이 좀 힘들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업은 뭐 늘 힘들고요. 네. 네, 주변에 사업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전 말리고요. 네,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10년 하다가 창업을 했을 때는 첫 해에는 저희 뭐 이직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돈도 많이 까먹고 첫 사업 아이템은 이 자급제 단말 유통은 아니었고요. 휴대폰의 가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였어요. 가격 비교. 네. 네. 근데 휴대폰 가격 비교의 의미가 크게 없어지는 게 네. 당시만 해도 음성적인 보조금이 더 많던 시절이라 이걸 네. 공개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를 느꼈고 때마침 당시에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공식적으로 다 똑같아졌어요. 네.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단말기 유통법 하에서 가능성 있는 사업은 단말기 자급제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피버팅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사업을 계속 지금 확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저희가 원하는 사업 방향에 맞는 훌륭한 인재들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껏 저희가 뭐 1명, 2명 이렇게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는 한 뭐 25명 이렇게 성장하면서 네. 뭐 숱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5년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시 대표님의 이런 끊임없는 고민과 도전이 우리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었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빠질 수 없죠. 돌발 질문. 네, 월요일 뉴스픽에서도 혹시 다뤄봤는데요. 최근에 5G 서비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다양한 서비스로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5G 서비스 요금제가 조금 비싸다라는 의견이 참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통신사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업무가 그 핸드폰 요금 설계하는 네. 요금 전략의 업무를 했었는데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통신사에서. 그렇죠. 네, 왜냐면 5G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갔을 거고 이미 고객들은 기존의 LTE 서비스의 속도에 크게 불만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요금을 비싸게 책정하면 소비자들이 안 넘어올 것이고요. 네. 또 너무 낮게 설정하면 이 네트워크 투자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근데 늘상 이 네트워크 세대가 진화할 때 새로운 요금제가 나올 때는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네. 이제 통신사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번에도 뭐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발표한 이후에 네. 불과 며칠 만에 KT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네. 이게 기존의 LTE의 무제한 요금제와 5G의 무제한 요금제는 그 생각의 개념이 좀 달라야 되는데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네. 기존의 유선 인터넷이 없어져도 돼요 이제. 아, 정말. 5G가 더 빠릅니다. 유선 인터넷보다. 지금 유선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네, 그렇죠. 와이파이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 훨씬 빠르니까. 5G가 더 빠르고 무제한이니까요. 네, 집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네. 무제한으로 막 보셔도 돼요. 네. 네,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향후에는 지금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향후에는 점점 경쟁을 하면서 요금이 낮아질 것이고요. 네. 뭐 학생 혹은 뭐 장년층을 위한 특화된 요금제도 나올 것이고 또 지금은 아직 5G 네트워크를 MVNO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게 된다면 또 역시 요금은 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으로도 다양하게 착한텔레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도 저도 느끼고 있는데 네. 저희 회사는 스카이라는 브랜드 외에도 기존의 커넥팅이라는 브랜드로 모바일 주변 기기나 IoT 제품들을 꾸준히 출시해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제품들이 지금은 이제 한 15개 정도 됐고 네. 올해 안에는 추가 신규 제품을 한 30개 정도 출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네. 제 주변에 저희 회사 제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무선 이어폰이었다가 무선 충전기였다가 뭐 무선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도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모바일 생활에서 네. 예,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제품들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스카이라는 혹은 커넥팅이라는 브랜드가 여러분들 주변에 점점 많아지게 하고 더 좋은 품질과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네. 제가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저 역시도 벌써 이렇게 앞에 무선 이어폰부터 패드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네, 베타뉴스를 저는 처음 알게 된 게 한 6, 7년 정도 네. 됐던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5년 전에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아마 뵀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베타뉴스가 이 새로운 컨셉의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의 IT 제품을 소개했던 채널과 미디어가 과연 얼마나 있었나.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작하시는 분들과 이 취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베타뉴스에서 좋은 제품이 많이 소개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10년, 20년, 30년 갈 수 있는 채널과 매체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카이 브랜드로 새롭게 휴대폰 유통사업에 뛰어드신 착한텔레콤 박종일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베타뉴스 구독자분들도 착한텔레콤, 이 스카이 브랜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착한텔레콤, 지금까지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